3단원의 1의 사실적 읽기의 커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보니까 여기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설명문이죠. 설명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지금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읽기 전에 이 글은 커피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쓴, 자, 내용 설명해 주죠. 커피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쓴 설명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설명문의 목적은 뭐예요? 정보 전달. 그렇죠? 정보 전달. 자, 그럼 설명문에 쓰인 전개 방식, 구조가 무엇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는 뭐예요?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 구성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구조는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성. 그렇죠? 처음, 중간, 끝 또는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전개 방식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커피가 나눠진대요.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 마찬가지다. 뭐 사용했습니까? 유추. 유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전개 방식이요. 유추 쓴 겁니다. 유추. 자, 그래서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 나무에 매달린 체리, 커피 열매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의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첫째 줄에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 다음이 생물학적 커피, 그러니까 생물이죠, 생물. 이 커피가 구분된다는 거. 구분을 썼네요. 나눴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차이점을 또 있다라는 거죠. 자, 중간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 건식법, 습식법, 나눌 수 있다, 나눈다, 뭐예요? 분류, 그죠? 분류 또는 구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분류라고 할 거예요. 분류. 자연식이라고 불리는 건식법은 이제 자연식이라 불린대요.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건식법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내리는 그렇죠? 방식이죠. 그렇죠? 건식법이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뿐만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 자, 건식법의 첫 단계는 첫 단계. 지금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지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다.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체리를 선별하는 거. 그렇죠? 여기는 첫 번째 단계. 그렇죠? 체리를 수확한다. 그렇죠? 그다음이 두 번째 단계 선별한다. 자,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왼쪽 날개를 보니까 이 글에서 1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럼 1을 뭐요? 요거.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 부분이죠? 처음 부분, 즉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어라. 두 번째, 핵심 제재와 연관 있는 개념을 정리해줘라. 세 번째, 글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처음 부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1이 뭐예요? 처음 또는 뭐라고? 다른 말로 머리말, 그렇죠? 의 역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문을 쓸 때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흥미로운 비유, 그러니까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 두 번째 개념을 정리를 해줘라. 세 번째 글 전체의 내용이 무엇일지 예측하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 여기 처음 부분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 한번 본문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자, 세 번째 단계요. 자, 세 번째 단계 뭐합니까?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 위에다가 놓고 그렇죠? 햇볕을 받도록 한다. 건조시킨다. 자,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과정과 흡사하다. 그래서 마치 모모와 그렇죠? 흡사하다. 유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 3주간 말린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온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비교와 대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와 대조.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보면 어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이제 비교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했죠. 대조는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보면 차이점이 먼저 보여요. 그렇죠? 그 지금 보면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 그렇죠? 그다음에 규모가 큰 농장. 자, 얘네들은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뭐가 써 있어요? 대조만 쓰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대조. 차이만 나타나요. 공통점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뭐예요?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말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비교도 공통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보니까 3회 상된 전개 방식이 무엇이냐? 두 가지 유추, 그다음이 비교와 대조를 사용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자, 건조 작업은 커프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의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 바로 이 건조 작업이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중심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최적 상태는 그렇죠?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자, 네 번째 단계 바로 보관입니다. 저장 이렇게 있죠. 자,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 납니다. 생두 분리 작업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등급별로 분류한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보면은 그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한다. 두 번째, 선별한다. 그렇죠? 세 번째, 등급을 매개해서 포대에 담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가 나타난다라는 거. 자,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자, 로부스타 여기 나오죠? 로부스터. 그렇죠? 커피 원두의 한 종류다라는 거. 그렇죠? 자,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브라질은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아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건식법을 사용한 나라들, 그렇죠? 커피 종류,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습식법에 대해서 갑시다.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 그다음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장점.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한다. 두 번째, 훼손이 적다.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원두 커피를 가공하는 데 쓴대요. 근데 여기서는 건식법은 뭐였어요? 값싼 로부스타 커피, 값싼 아라비카 커피. 그죠? 자, 수확한 체리는 이제 습식법의 이제 첫 단계입니다.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수확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세척이네요. 세척 및 분류. 그죠? 다시 밑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확, 그다음에 세척, 분류 과정. 이 두 번째 단계.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선별한다라는 거. 그다음이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세 번째 단계 습식법에 있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차이점 설명했네요. 대조, 그렇죠? 차이점이다. 대조법을 사용했다. 대조. 자,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된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그죠? 그래서 제거하는 시기가 중요하네. 빠를수록 좋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문단.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관을 거친다. 자,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 그래서 네 번째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 자, 오른쪽 날개 우리 봤죠? 그렇죠? 네. 다른 것도 특별한 게 없네요. 그래서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친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세척된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불육해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에서 36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 자, 그래서 발효시키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된다. 자,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엄청 씻어내네요. 엄청 깨끗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씻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오, 37%의 수분 차이점이네요. 아까 12.55였는데 그죠? 이상적 수분 함유량이 12.5%를 낮추기 위해서는 햇볕 또는 드라이어 사용해 생두를 건조한다. 어허, 12.5%로 이제 낮춰야 된다. 이건 공통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건조한다.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판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공통점 설명했어요. 그죠? 이거는 비교, 그죠? 비교. 유추는 아닙니다. 그죠?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붙여 파치먼트 커피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있네요. R 발음이네요. 그죠? 네. 근데 한글로 읽을게요. 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과정은 그 여덟 번, 팔은 여덟 번째 문단은 여덟 번째 단계, 그죠? 그래서 건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이름 부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아홉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건시법과 습시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큐어링이라는 단계가 핵심어가 되겠네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 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해서 은색 막이 벗겨지고요. 먼지, 불순물 제거합니다. 자,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열 번째 문단으로 갈까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와우.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가 아니네요.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해서 로스팅, 굽는 거네요. 그죠? 또는 배전, 이런 이제 볶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로스팅이란 생두를 12에서 20분간 섭씨 180에서 250도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멀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의죠? 그렇죠?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거죠. 자, 넘기기 전에 왼쪽 날개 보고 갈게요. 요 날개 보니까 체리, 생두, 원두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 이제 체리는 커피 나무의 열매다. 생두는 체리에서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 것 씨앗이다. 그리고 생두를 로스팅해서 가공하면 원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커피 기름에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래서 뽑기를 연상해라. 유추를 사용했죠. 공통점. 그죠? 뽑기를 연상해라. 자, 설탕을 새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다. 자, 이거 뽑기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죠? 오징어 게임. 그죠? 혀 막 핥고 막 하는 거죠. 네. 자,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자, 그래서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죠?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가 있대요.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이 황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까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이 나타난대요.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소비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소비국에서 하는 이유네요. 첫 번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긴 하다. 그래서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바로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 아프리카 너무 많아. 그죠? 아프리카들도 있고. 그죠? 두 가지네요. 소비국에서 하는 이유. 자,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그러니까 드립이나 에스프레소의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추출 방법이 또 다르네요. 이제 우리가 마시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그냥 사 먹을게요. 네. 뭐 이렇게 만드는 너무 힘듭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사 먹기로 합시다. 돈을 벌면 됩니다. 그죠? 네. 마지막 끝부분을 한번 갈까요?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량은 무려 25억 잔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마시네요. 인간이 물담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는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문이고요. 설명은 다시 당연히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책의 처음, 중간, 끝.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커피의 가공법이고 특징.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커피 이 가공 과정을 그렇죠? 과정, 분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했다. 선생님 과정이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단계별로 그죠? 설명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커피에 대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날개 부분에 특별한 건 없고요. 마무리하기. 뭐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냐요? 이렇게 뭐 네,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활동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